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4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캠프를 꾸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잠정 확정됐고, 전당대회 룰은 당심 80%, 민심 20%.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무늬만 민심 반영,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심 80%와 당심 100%가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뭐로 바꿨나? 그거 바꾼다고 지금 이렇게 시간 소비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저는 국민의힘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 도대체 총선이 끝난 뒤에 지금 2달이 넘게 지났는데 뭐 하고 있냐? 저는 그래서 속도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빨리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대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비대위 가지고서 지금 국회의 입법 독재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무기력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렇게 그냥 무늬만 바뀌는 듯한 그런 인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또 된다면, 그러면 도대체 총선 패배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변곡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변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어쨌든 간에 그건 현실이니까. 자, 이제 전당대회 서서히 이제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출마는 기정사실이고, 다음 주에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재적인 당권주자 또는 친윤계에서 이런저런 이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김기현 전 대표죠. 페이스북에다가 이미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으로 패배했음에도 또다시 2조 심판 논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이슈도 안 된다. 딱 한동훈을 표적으로 해서 지금 공격을 한 겁니다. 아마 김기현 전 대표가 다시 대표에 나오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그렇게 멀어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냥 좀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런 케이스니까 아직도 친윤석열계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을 직격을 한 거죠. 자, 나경원 의원 어제 기자들한테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가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원외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황교안 전 대표를 연상하면 됩니다. 우선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하지 않고, 그런데 원외라는 한계까지 있다? 원내대표는 따로 있는데, 이런 점들이 아마 이 동력을 모으는 데는 좀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지적인데, 여튼 이 지적을 나경원 의원이 했다는 얘기는 이 역시 한동훈에 대한 반박, 저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윤상현 의원, 여기도 역시 잠재적인 당권 주자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사퇴했느냐? 이런 지적도 국민들, 특히 중도층 사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사이에서 나오죠, 당연히. 아니, 총선 패배해서 사퇴했다고 하는, 물론 총선 패배의 전적인 책임은, 거의 전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저는 한 7대3 이 정도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30% 정도의 책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2달 남짓 지나서 내가 다시 이 당의 대표를 맡겠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것도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가까스 아주 아쉽게 패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완패. 참패. 그런데 맞느냐? 이런 윤상현의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뭐 여기다가 이제 뭐 30대 당선자죠. 김재섭 의원. 뭐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뭐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김재섭이 제2의 이준석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될 거로 보지 않습니다. 왜? 이준석이 됐을 때의 국민의힘의 처지. 그건 우리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정말 죽는다 이번에도. 이런 절박함이 있었죠. 지금은 그 정도의 절박함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선거 끝났는데요, 뭐 이미. 끝났고 앞으로 지방선거는 2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의 절박함이 이준석이 당선될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런 걸 만들어내려고 한 그런 그 결기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보고.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다른 잠재적인 당권 주자들의 한동훈 견제, 이거보다 한 10배쯤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견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를 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는 상수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만남은 그랬더니 그건 언제든 열려있다. 언제든 열려있다는 건 그냥 일반 논어로 보이고 상수라는 게 뭐냐? 변수가 아니다 이거죠. 이 얘기는 곧 무슨 뜻이냐? 한동훈이 출마할 걸로 본다. 대통령실도.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관계가 지금 현재도 소원하다.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죠.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요. 뭐 회복될 국면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것도 다 확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 출마해서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나는 탈당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사석에서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사실입니다. 사석에서 그렇게. 그러면 지금도 그런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그런 감정이 연장선상에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밀어서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선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 출마를 상수로 보고 있다고 기자한테 코멘트했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동훈 출마를 도와줄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의 영역입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일부 취재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뭐 아니면 윤상현이나 뭐 김재섭이나 누구를 밀어서 한동훈을 꺾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훈이 밉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항마를 내세워서 한동훈을 꺾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 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중에 이제 뭐 만약에 누군가를 밀어서 한동훈을 꺾는다. 그게 이제 바로 지난번 전당대회하고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나경원, 안철수 다 못 나오게 주저앉히고 김기현 의원을 밀어서 대표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1년도 못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 누군가를 밀어서 한동훈을 꺾는다. 그런데 상황이 그때랑 완전히 다르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한테 크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의 상당수가 차라리 한동훈이 대표를 해라
하는 게 여론이다 하는 거를 용산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과연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또는 윤상현이나 이런 사람들을 밀어서 한동훈을 꺾을 수 있느냐? 자신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산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인을 민다고 해서 한동훈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의 출마는 상수고 출마할 걸로 본다 이런 뜻이죠. 대항마를 누구로 만든다? 그런 생각은 안 한다. 그럼 앞으로도 안 할 것이냐? 요거는 물음표다. 왜 물음표냐? 그렇게 일단 놔두는 겁니다. 놔두고 그 7월 23일이면 지금 한 달 남짓 남았죠. 한 달하고 뭐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하고 한 5주 정도 남은 셈이죠. 자, 이 5주 정도 남았으면 한 초반 판세를 좀 보자. 예를 들어서 다음 주말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초나 뭐 이 정도에 아마 이제 그 전당대회 공고가 나가겠죠. 그럼 이제 그 후보 등록을 할 텐데, 자, 그 후보 등록을 하고 한 일주일쯤 판세를 보면, 아, 이건 뭐 어대한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대통령실에서 대항마 안 만든다. 그냥 국민의힘 내부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결정에 맡긴다. 용산에서 관여 안 한다. 이거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지 않고 가능성이 좀 보인다. 한동훈을 꺾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아마 나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저는 한동훈을 꺾을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팬덤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이대로 그냥 당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대로 아 그래 한동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훨씬 많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점검해 본 입장에서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여기서 무리수를 넣어가면서 뭐 한동훈이 대표가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다. 그 뜻이 바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출마는 상수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반응. 그러나 상수로 보고 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손들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상황을 좀 지켜보자. 지금 뭐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항마를 만들 생각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돼서 과연 잘할 것이냐? 뭐 그거는 저는 뭐 과거부터 미지수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법조인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국민의힘을 완전히 되살릴 수 있을 것이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상대,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그 상황을 만드느냐, 이거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그 가능성은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를 배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정치 관찰해 본 지 수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 못지않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회창 전 총재 아닙니까? 대통령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그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학습, 경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어대한이라면 이런 정치를 좀 빨리
습득을 해야 된다. 지금 본인이 나도 알아. 이런 수준이 되면 실패가 반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